부산 타워와 충무공 동상은 익숙한 풍경입니다만 부적을 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체 그 부적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일단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팔각정 앞으로 나 있는 산책로 바로 옆 숲속 깊숙한 곳에서 비석 한 기를 발견했습니다. 용도산 신령님 께 비석에 새겨진 글귀는 용두산 신위, 용두산 신령에게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찾았다고. 이게 아마 여반비석일 겁니다. 이리 와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까 내가 말한 마치 부적이 있죠. 예. 네모 이래 갖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속 축대 바로 밑에 서 있는 비석. 뒷면을 자세히 보기 위해 특수 카메라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화재를 막아준다는 바로 그 부적입니다.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나는 수해와 화재를 예방한다는 뜻이 담긴 부산 수화 예방. 단기 4288년 정월 15일, 그러니까 1955년 정월 대보름날에 세워진 듯합니다. 도지사와 시장, 국장, 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고 설립 회장이야 일반 시민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민관이 함께 세운 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한 어떤 부적 역할을 하는 비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통의 여러 가지 기록들에 보면은 물을 많이 만난다거나 또는 불이 많이 난다거나 하는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그곳을 보호하거나 또는 막는 것을 수구매기 또는 화구매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불을 제일 안에다 담고 거기다 밖에다 이렇게 사각형을 뚫려서 막았습니다. 불이 기운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불 기운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물로서 씌워서 이게 사회 용왕입니다. 사회 용왕 물로서 씌워가지고 불 기운을 잡았습니다. 그 불기운을 밖에서 또 칸을 둘러서 다 잡아버리고 말미암아서 물이 넘치고 물로 인해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재앙도 같이 잡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표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되겠죠. 한국 전쟁 당시 꼬리에 꼬리를 길게 물고 늘어섰던 피난 행렬. 그때 그 시절 용두산은 오갈 곳 없는 피난민들이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빈자리라 하면 피난민들이 살 곳이 없으니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자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루박스 같은 거, 레연박스 같은 거, 깡통 같은 거 패고, 그리고 천막 같은 거, 이상한 이렇게 비나 바람을 가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집을 짓는데 이렇게 문도 가만히 떼기 같은 걸 절 내려 놓고 그렇게 이제 고기 쑥이 들어가고 이제 살 집이 아니었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나무 판자를 주워 누울 자리 하나 겨우 만들었던 판잣집.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는 일이 빈번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냥
집 앞에까지 얼굴이 확확 달아오도록 그렇게 불이 났었어요. 예, 그렇게 심하게 났었어요. 이제 불나는 모습은 직접은 못 봐도 우리가 그 직접 보는 게 불꽃 날라오는 거, 이 불꽃 날라오는 확 하는 거 일어나고 거기서 어머니가 남포동까지 타고 올까 싶어서 어머니가 짐을 영도까지 외갓집까지 옮기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굉장한 화재가 났었어요. 해서 50년대 초반 부산은 큰 불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6월 23일 부산에 또다시 대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순식간에 70여 채가 전소되고 사상자 34명을 낸 참사였습니다. 1953년 국제시정과 부산 역전에서 대형 화재가 연거푸 일어나고 이듬해에는 용두산에서 맞아 큰 불이 나다 보니 대통령이 직접 부산에 시찰을 오기도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 처참한 화재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조그마한 부주의가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자나깨나 불조심, 너도나도 불조심, 다시 한번 방화에 대한 각성을 높이십시다. 화재가 일단 났다고 그러면은 싹 쓰는 거예요. 경사진데다가 바다에 이게 부산이 바람이 많잖아요. 한 군데 이게 보르박스 생각해 보세요. 판자나 보르박스에 불 붙으면은 끌 수가 없어요. 언덕이니까 소방차도 못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붙으면은 다 쓰는 거야, 그냥. 그게 영주동이라든가 이 지금 용두산 공원도 마찬가지죠. 용두산 공원도 불이 나서 그 다 한번 쓸었고 영주동 일대 쓸어서 그 불이 지금 그 세관 그 앞에 이제 그 부산역이 거기 있었는데 그 역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중앙동까지 불이 타서 완전히 쓸었으니까. 조그마한 부주의로 말미암아 억만의 재산이 불타버립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부산 국제시장과 서울 인현시장에서는 사소한 담뱃불로 인해서 불이 일어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화재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적을 써서라도 불을 막아보려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화재가 일어나서 전 재산을 잃었으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극심했죠. 재산 잊어버리죠. 또 생명까지 잃어버리죠. 그런 피폐한 마음들 또 그러고 그 아람아람의 썸을 갖다 마음썸을 아마 저런 관리들이 좀 진작 붙어서 헤아렸던 게 아닌가. 그건 헤아림 같은 것이 저렇게 비석으로 세워서 그리고 불을 막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부적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의 상황이 절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든 극복해내려 했던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 그들의 바람이 전해지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짠해옵니다. 네. 용두산과 불에 얽힌 역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60여 년 전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화재였는데요. 이 용두산 화재는 한 청년에 의한 방화였습니다. 그럼 그 청년은 왜 무슨 사연으로 용두산에 불을 지른 걸까요? 과거 용두산은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산이라 하여 송년산이라 불려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전관 거류지가 되면서 용두산은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나무를 다 베어내고 일본인들의 신사가 크게 들어서게 된 거죠. (1915년) (16년) 2년간에 걸쳐서
용두산을 3단으로 깎게 되는데 제일 정상에 돌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 드러내고 평평히 만들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단을 만들고 또 다음 단 하단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금의 용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사 참배가 강요되기 시작한 1935년 이후 용두산 신사는 침략의 상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기 지금 타입 위에 저 파란 뭐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저 높이로 본당 있고 또 팔각정 쪽에 또 적은 또 그 건물이 있었고 그 일주일에 꼭 그 한 번씩 월요일 날 학교 조례 마치면은 3, 4, 5, 6 4, 5, 6 학년 그러면 상급생들만 남아서 여학생 쫙 예를 들어가지고 봉내 초등학교에서 영성 공개를 해가지고 이리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면 계단 올라오면 돌이라고 있습니다. 돌 그 크게 이렇게 서가 있는 기둥처럼 이렇게 서가 있는 돌이를 지내서 올라오면은 그 돌이부터는 말 못하고 예 그래 올라와서 요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 정리를 해가지고 그 참배하고 또 뒤돌아서 학교로 돌아가고. 그 지금 광복동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일제시대에 나가때 노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전차가 다녔다고요. 부산 시내 전차가. 그러면 이제 그 전차가 지나가다가 그 용두산 지금도 그 보면 광복동 내려오는 큰 계단이 있죠. 계단인데 그 계단 앞을 지나갈 때는 전차가 섭니다. 서고 용두산 신사에게 다들 절하라고. 그럼 모두 일어서서 서서 용두산 신사에게 절을 하고 그랬던 거죠. 용두산 신사는 나랏돈으로 관리하는 국패사라 해서 한강 이남 지역 최대 규모의 신사였습니다. 그러니 신사 제도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이러한 시설을 가진 용두산이 불납니다. 그때는 당시는 열혈 청년이었죠. 민영이라는 분이신데 아주 정실한 기독교 교인이시고 이번 기독교 교인의 어떤 사상이 바로 기독교 사상은 바로 독립 사상과 일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쬐끄만 감히 조센징 따위가 천황폐하를 모독하다니 신사참배를 거부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무엇에 천황을 모독한 것이란 말이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행위는 대일본 제국을 부정하는 행위다. 일본의 신민 아니오. 나는 조선 사람이란 말이오. 지금 이놈이 뭐라고 짓거리고 있나? 일본의 천황이요. 우리 조선의 천황이 아니란 말이오. 뭐라고? 감히 니놈 따위가 대일본 제국을 모독하다니. 아이, 이놈을 끌고 나가서 따끔한 맛을 보여줘라. 아이, 나는 조선 사람이요. 죽어도 신사참배는 할 수 없어.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2번이나 옥고를 치른 민영섭.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이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국 사람을 일본에 황국민화하는 첫째가 여기 끌어다가 신사참배 시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저 헌병대에 끌려가 놓으니까 그만 뭐가지 해서 내 한 푼도 당장 입을 옷도 없었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드디어 내 조국 조선을 되찾았다. 내 이 나라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니 용두산에 외놈들의 신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1945년 11월 17일 해방이 된 지 3개월 하고도 이틀이 지난 날 밤 민영석이 용두산 신사에 오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 신나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아주 인화력이 굉장하다 그러대. 그걸 이 한병을 해가지고 밤에 그래 이리 와서 그래 저거 뒤로 낮에 답사하고 그래 그대로 그러면 이 본관까지 연결되도록 그래 놓고는 도망을 가서 뒤 돌아보니까 이 본관 여기까지 다 탔. 그래 저 가는 동안까지 다 탔지. 두 번의 큰 화재로 민둥산이 된 용두산 공원은 이름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념식이 끝난 다음 역시 부산시 용두산에서는 이 충무공의 동상과 우남공원의 명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우남공원으로 불렸던 기억 어렴풋이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같아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땐 하루아침에 공원 이름이 바뀌는 게 큰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동상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애국심을 후세 길이길이 전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한복판에 아담하게 단장하고 대통령 각하의 아호를 따서 우남공원으로 명명된 공원이 그 명명식을 겸해서 거행했습니다. 54년에 용두산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난 다음에 1955년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80회 생신이 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난 시절, 즉 임시 수도 시절에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던 당시 부산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통령을 3년을 모셨던 그 정 때문인지 어느 날 공원 명칭을 이승만 대통령의 호인 우남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우남공으로 불리웠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1961년 4.19 의거가 일어나면서 이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용두산이라는 명칭을 다시 찾게 됩니다. 오늘날 용두산 공원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부산 제1의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용두산 공원. 이곳이야말로 부산의 역사의 산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에 와서는 아시다시피 1954년 화재 이후에 55년도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그 자리에 세워진 것, 아마 근대기에 우리나라에 세워진 이순신 동상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그 이전에 일본 신사가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도 용두산은 나름대로 말없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용두산 공원은 부산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아주 인기 있는 곳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제강점기의 침략의 상징이자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린 이곳. 용두산의 역사가 바로 부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용두산 공원에 서린 역사의 흔적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럼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